229쪽에 공공택지라고 되어 있죠. 자, 다음에 해당하는 밑줄 칩니다.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그렇게 줄 치시고, 자, 공공택지는 자, 다음의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이 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택지다 이렇게 하고, 자, 이 공공택지는 비싼 땅이다, 저렴한 택지다, 저렴한 택지. 자, 이 공공택지는 워낙 주택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자, 우리 최근에 지금은 이제 금리 때문에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는데 그 전에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우리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에 34평짜리 아파트라는 것이 자, 강남이나 한강변 같으면 40억 이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지방 같으면은 자, 한 10억대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가격이죠. 이런 아파트가 서울에 강남이나 한강변에 있다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되느냐? 이 아파트 가격이 실제로 얼마일까요? 예. 땅값을 빼면 실제로 건축비는 얼마 안 됩니다. 몇 억밖에 안 돼요. 예. 결국은 토지 가격이 너무 투기로 내서 가격이 상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렴한 용지로 공급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공공택지인데, 자, 이 공공택지는 자, 서울에 적용하려고 도입했지만은 서울에는 공공택지가 있다 없다? 단 한 평도 없습니다. 결국은 서울에 공공택지를 적용해야 이 아파트 가격이 10억 순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자, 공공택지를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 한 평도 없기 때문에, 자, 결국은 공공택지는 서울에는 적용하지 않고 지방에만 적용해요, 지방에. 이게 결국 서울에 적용해야 되는데, 서울에 적용할, 자, 공공사업이 없어요. 서울은 전부 다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대다수가 어디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곳이 다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된 용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런 곳은 정비사업을 하는 곳이죠. 이 정비사업 하는 곳은 서울에 자, 공공택지로 지공해야 되는데 결국 적응 못하고 있고, 이 정비사업은 이 공공사업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공공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자, 거기 보시면 공주택 건설사업, 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 등등이에요. 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하는 곳은 언급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서울의 공공택지 조성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가격 안정시 설사 도입했지만은 결국은 서울에 적용되지 않은 한 이 공공택지 개념이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하죠. 그럼 지방에는 뭐 의미 있을까?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혁신도시 개발 사업을 저기 해놨죠. 중국에 가면 혁신도시 있죠. 그게 공공택지에 해당됩니다. 그 아닌 아파트나 혁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나 가격 차이가 확 납니까? 비슷하죠. 지방에는 공공택지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서울에도 의미가 없고 지방에도 의미가 없고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주택단지 보시면은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조성 사업을 자, 승인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봉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에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단지다 이 뜻이에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각 동이 있고 부대봉시설이 들어가 있죠. 그걸 조성할 수 있는 단지를 주택단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다음에 줄칩니다.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다 읽어보면 철도나 도로를 말합니다. 주의해야 할 도로가 2번에 줄칩니다. 폭 20m 이상 일반 도로, 3번에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등으로 분리되면 별개의 주택단지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만 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예요. 이런 곳은 세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보면은 자, 단지 안에 일반 도로가 흘러가요. 그 단지 안이 워낙 단지가 크기 때문에 일반 도로도 흘러가고 이 버스 다니죠, 일반 버스. 네. 그럼 일반 도로 폭이 20m 이상이 되면은 이쪽과 이쪽은 무슨 단지를 보자? 별개로 보자. 이쪽 따로, 이쪽 따로. 이쪽에 따로 관리를 하고 이쪽은 따로 관리하자 이 뜻입니다. 여러 번 시험에 그래서 자, 별개 단위로 보려면은 일반 도로 폭이 얼마 이상 돼야 돼요? 20m 이상이 돼야 별개됩니다. 이걸 주로 물어봅니다. 자, 사업 주체는 뭐 지금 볼 것도 없고 넘어가면은 주택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자, 결성되는 세 가지 조합을 말합니다. 자, 봅시다. 자, 주택조합은 개념이 두 가지예요. 많은 수의 구성원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성이 된 조합으로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직장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만든 조합입니다. 지역과 직장은 자, 집 없는 주민이나 같은 직장 근로자 중에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한 개념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자, 하기 위해서 결성한 조합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개념이 두 가지고 종류는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주택조합의 제도가 필요성. 자,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왜 필요하냐? 자,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주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지역주택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한 4, 5년 전에는 이 주민이 자치적으로 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게 아니고 사기꾼들이 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엄청난 사기를 쳤죠. 예. 피해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처벌됐어요, 사기꾼들. 처벌 안 했습니다. 예. 덮었어요. 열어보니까 정치권에 다 개입 다 돼 있고 엉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자,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각 시내 프랜카드 많이 걸어놨죠. 예. 무슨 지역주택조합을 자, 설립하니까 조합을 모집한다고
광고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나라에서 법으로 규제를 안 했어요. 사기꾼들이 완전히 활개치고 댕겼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입을 하면은 자, 가입비, 조합비 5천만 원씩 이래 내야 되죠. 그래가 이제 물어보면은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그 뒤에 알아보니까 하도 사업이 안 되니까 알아보니까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자기들 아파트 건설할 부지 매입이 제일 중요하죠. 단 한 평의 부지 매입도 안 해놨어요. 그럼 그 돈 어디 갔느냐? 사기꾼들 주문으로 다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 돌려달라 하니까 뭐랍니까? 없다. 그럼 그 돈 어디 갔을까요? 그 많은 돈들이. 울산 전국적으로 사기꾼 다 설치했어요. 내가 아는 사기꾼도 뭐 제가 그 사람과 친한 게 아니고 하도 별난 인간이 정가가 70%입니다. 예. 나이가 70 넘었어요. 예. 평생을 사기만 치고 했어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돼가지고 100억을 빼돌렸습니다. 그래갖고 배째를 했던 거예요. 나 없다. 이런 거. 그럼 저 아들하고 둘이서 전부 다 5만짜리 다 바꿔가지고 산에다 묻어놨어요. 저거 많은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역주택조합에 설치할 때 5만 원짜리가 풍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국적으로. 전부 다 고액권을 다 바꿔서 산에 지 않은 어디에 묻는 거예요. 은행에 넣으면 뺏기니까. 그리고 많은 피해자들에게는 환불 안 해줬어요. 다시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검찰에서 대검찰청에서 이 사람들 일망타진해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자 조합비 다 돌려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일망타진 내일 아침 몇 시부터 다 구속시키고 다 하려고 딱 준비하는 날 터졌죠. 박근혜 탄핵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거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 뒤에 퍼버립니다. 이 사람들, 피해 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와서 법을 바꿉니다. 전 정권 4년 동안 주택법 바꿔요. 바꿔가 지역주택조합 사기꾼들 설치 못하게 이제서 법 만드는 거예요. 또 다 피해 본 사람들은 돈 한 푼 돌려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이 상당히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언젠가는 이걸 밝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착복한 그 돈 다 받아내야 됩니다. 어디 묻어나는가. 그래야 피해자들에게 다 돌려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취지는 이겁니다. 주민이 자치적으로 주택건설 사업합니다. 어떻게? 자, 여기에 어느 동네에요. 자, 여기 낡은 주택들이 있죠. 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하거나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자, 우리는 그러면은 지역주택조합 만들어서 우리 낡은 주택과 토지 제공해주고 자, 여기에다가 새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지었다. 여기 주민들이 한 200명이다. 주민들한테는 한 채씩 돌 주고 나머지 800세대 있죠. 일반 분양해서 이 아파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자, 지역 주민이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역주택조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민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기꾼들이 설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게 된 배경이 됐던 것이에요. 자, 그럼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죠.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해서 주택을 마련하는데 이거는 별 문제 없었어요. 자, 근로자들은 매달 월급을 받죠. 그럼 조합에서 월급 중에
조합비를 매달 뗍니다. 30만 원 이렇게 떼면은 이 돈을 모아서 자 직장주택조합이 부지를 매입해요. 여기에 아파트를 건설하죠. 해서 직장 근로자들 조합원에게 하나씩 주고 남는 거는 일반 분양시켜서 사학경비에 충당하는 방식이 되니까 직장은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자, 그럼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자 제일 문제가 리모델링 하려면 뭐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시면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죠. 입주자 대표에서 우리 아파트 수십 년 돼서 리모델링 하려면은 전원 동의 받아야 돼요. 전원 동의. 한 사람 반대 못 합니다. 자, 전원 동의 받기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듭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면은 75% 이상만 동의받으면은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줍니다. 어느 게 수래요? 조합 만들기 수월하죠.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좀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는 걸 좀 보기가 힘든데, 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상식적으로, 자, 우리 아파트 20층 이하짜리 있죠? 오래되면 뭐 한다? 재건축합니다. 20층 이하짜리는. 자, 21층 이상이 되는 아파트 있죠? 자, 오래되면 뭐 한다? 재건축 안 해요. 이거는. 뭐 한다? 예, 리모델링 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21층 이상이 되는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언제 공급되기 시작했느냐? 199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0년 다 돼가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아파트들은 전부 다 뭐 합니까? 리모델링 하기 시작해요. 지금 뭐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 오래된 아파트, 21층 이상이 되는 아파트들은 20년 넘은 거는 다 지금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75% 이상 동의받으면 리모델링 할 수 있죠. 비용 부담 누가 한다? 주민이 해야 돼요. 주택 소유자가.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역이나 직장 리모델링이 주택조합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밑에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건축법과 조금 다르다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건축물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의 행위인데, 첫째, 대수선. 건축법에도 대수선 하죠. 자, 2번, 3번은 이렇게 묶어서 2번, 3번을 옆에 씁니다. 정축이라고 쓰시면 돼요. 정축. 자, 그래서 이번에 밑줄 칩니다. 사용검사일. 사용선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각 세대 주거전용 면적 갈로 띄어놓으시고 10분의 3 이내 줄치고 갈로 안에 줄칩니다. 주거전용 면적이 8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0분의 4 이내 정축하는 행위 그렇게 줄치고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공용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축할 수 있다. 옆에 씁니다. 면적 증가형이라 썼습니다. 2번이 면적 증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에 따른 각 세대의 정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자, 줄칩니다. 기존 세대수 100분의 15 이내 세대수를 증가하는 정축행위, 이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합니다. 다음에 또 줄칩니다. 수직으로 정축하는 행위,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에 줄칩니다. 최대 3개층 이하. 다만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일 때는 몇 개 층? 2개 층.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구조도를 보유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이제는 이제 좀 있으면 전국적으로 리모델링 많이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여러분 이제 중개업을 할 때쯤 되면은 리모델링 한 아파트와 하지 않은 아파트가 똑같은 아파트라도 한 거 안 한 거 차이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악재하고 기능 향상하기 위해서 재단장하는 것인데, 자, 주택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얘기입니다. 대수선을 통해서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 정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축을 하려면 일단 15년 이상이 어떻습니까? 지나야 돼요. 자, 정축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면적 정가형이 있고 또 하나는 세대수 정가형이 있습니다. 자, 면적 정가형에는 각 세대 전용 면적의 10분의 3 이내로 면적을 늘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85제곱미터 미만짜리는 얼마까지? 10분의 4까지 면적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대수 정가형은 기존의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로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수평형이 있고 수직형이 있어요. 자, 수직형을 하려면은 15층 이상짜리 기존 아파트는 3개 층까지 수직을 올릴 수 있고 14층 이하짜리 아파트일 때는 2개 층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앞으로 리모델링 하면 이 중에 한 가지씩 다 합니다. 자, 그러면 대수선형은 뭐냐? 자, 대수선은 건축물 아파트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 있죠? 구조 변화가 없습니다. 방은 방이고 거실은 거실이고 주방은 주방 그대로인데 거기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각종 벽지, 창틀, 문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도꼭지 같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싹 바꾸는 것을 뭐라 부른다? 대수선형. 자, 정축형은 기존 구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는 구조의 변화가 생겨요. 자, 면적 증가형. 자, 대표적으로 이런 면적 증가형은 어떤 아파트에서 보느냐? 복도식 아파트에서 앞으로 볼 거예요. 자, 여기에 엘리베이터 있고 계단실이 있고, 자, 복도를 타고 각 세대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복도형 아파트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계단실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요. 이 복도는 이 세대에, 이 복도는 이 세대에, 이 복도 부분이 전용 면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대 10분의 4까지 전용 3까지 전용 면적 들어오니까 전용 면적이 늘어나죠. 여기 면적 증가예요. 복도식 아파트에서 앞으로 볼 겁니다. 자, 세대수 증가형은 기존 세대수를 15%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럼 1000세대 같으면 150세대까지 더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데 여기는 수평형이 있고 수직형이 있어요. 수평형은 한때 우리 유행했던 옛날에 대형 평수 아파트 있죠. 한 세대가 60평이다. 60평. 자, 그럼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그래서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로 최대 크기 평수는 민영 아파트로서 평수를 최대 넣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자, 거기 전용 면적 297제곱미터입니다. 아파트 최고 평수 넓은 게 전용 면적이 얼마다? 297, 약 90평쯤 되죠. 100평짜리 아파트? 없습니다. 아닌데
뭐 부산의 센텀 같은 데나 저런 데 가면 뭐 120평, 뭐 200평짜리인데 그런 것은 고급 아파트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이용하는 아파트 있죠. 그건 법적으로 297이에요. 자, 그러면은 60평, 뭐 80평짜리 이런 아파트는 한때는 유행했지만 지금은 선호도 없죠. 비용 너무 많이 듭니다. 팔아도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리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다가 자, 60평짜리면 30평, 30평 둘로 나누는 걸 갖다가 수평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대수가 하나가 2개 됐죠. 그럼 하나는 이제 주인이 살고 하나는 분양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예. 자식들한테 매달 용돈 받아가 겨울에 추운데 방 하나만 보일러 떼고 나머지 하니까 춥죠. 예. 관리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럼 이거 빨리 리모델링해서 자 30평짜리는 하나 분양시켜서 노후자금 쓰면 됩니다. 예. 자 여기 수평형. 수직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에 옥상에다가 층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15층 이상짜리는 몇 개 층? 3개 층. 14층 이하짜리는 2개 층이 더 올라갑니다. 자, 어쨌든 이게 제일 위험해. 이 낡은 건물이죠. 새 건물이 위로 올라가니까 하중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건 수직형 할 때는 반드시 안전진단이나 이거 엄청 절차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건축 당시 구조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초를 얼마나 튼튼하게 했는지를 알아야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형태로 하는데 지금 울산광역시에서는 뭐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아직 이걸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 4년 이후에는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자 아파트에 사십니다. 자, 우리 집 아파트, 우리 사는 아파트가 지금 한 25, 6년 됐어요. 자, 청수가 25층이야. 재건축 안 되죠? 리모델링 하라 합니다. 나라에서. 그러면은 대수선형 하고 싶습니까? 정축형 하고 싶습니까? 왜 정축형? 자, 이걸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대수선형을 하면은 10년 지나면 또 해야 돼. 돈이 2중, 3중 듭니다. 골격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꾸니까.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이왕할 것 같으면 뭘 해야 된다? 정축형 해야 새 집을 지어줍니다. 이거는 기본 골격을 전부 다 보강 다 해요. 아예 새로 지어줘요, 집을. 그러면은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만일에 앞으로 사시다가 리모델링 하자면 뭘 하자고 해야 돼요? 정축형을 하자 해야 돼요. 돈은 좀 더 듭니다. 돈은 좀 더 들어 정축형해야 주택 가치가 오랫동안 보존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면적 증가형 같은 경우는 복도시 아파트에 주로 하는 거고 이 비용 부담은 전부 다 소유자 다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 같은 경우 수평형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부담하지만 이거는 큰 평수를 둘로 나눴죠. 분양을 시켜서 하나는 자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단 큰 평수를 가지고 있을 때. 자, 이거는 이제 수직 정축형인데 가장 위험하고 돈이 가장 많이 들습니다. 이거 다 바꿔요. 다 바꾸고 위에다가 또 올라가죠. 이 부분은 분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학경비의 일부를 충당시키는 이런 방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게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아시고 공구 봅시다. 자, 하나의 주택단지에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줄칩니다. 착공, 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그렇게 줄치고. 자,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1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나 공간 조성하여 줄칩니다. 6m 이상포로 공간의 경계 설정할 것 줄치고. 자, 공간을 설정할 때 들어가는 시설들이 기역부터 비역까지 있는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줄칩니다. 공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보시면은 자 공구다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서 착공신고는 이 주택건설 사업의 공사를 시작할 때 하는 게 착공신고죠. 사용검사. 공사가 완료됐을 때 제대로 공사했는지 검사받는 걸 사용검사를 하죠. 이걸 별도로 수행하는 구역을 공구다 이렇게 합니다. 자, 결국은 이 말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사 시작과 끝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걸 공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에 1000세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이에요. 이 공구제도를 도입되지 않았을 때는 자, 여기에 1000세대 공급을 일정 기간 안에 다 해야 됩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 사업 취소시켜버려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1공구다, 2공구다 이렇게 나누어서 자, 지금 현재 수요가 한 500세대 밖에 안 되니까 1공구에서 500세대 건설공사 해서 분양시키고 몇 년 지난 뒤에 또 수요 생겼죠. 그럴 때 여기서 또 공사를 시작해서 또 분양시키고 이렇게 그 수요에 따라서 공사를 따로따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사 따로 시작과 끝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곳을 뭐라 부른다? 공구 이렇게 합니다. 공구는 자 여러분 시험에 뭐 묻느냐? 공구 안의 경계폭이 얼마 이상 돼야 돼요? 6m 이상이 돼야 되고 각 공구에는 몇 세대 이상씩 들어가야 됩니까? 이걸 시험에 물어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도시형 생활주택부터는 또 다음 주에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가 이제 이해 마지막 수업이죠. 그래서 이 주택법의 용어 배우고 농지법 용어 배우면 딱 맞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마칩니다. 네.